먼저 파밍 단계에 삼각함수의 미분부터 들어갑니다. 삼각함수의 미분. 일단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삼각형을 그렸어요. 근데 이 삼각형은 좀 특별한 삼각형이죠. 어떤 삼각형이냐면 직각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직각삼각형이라고 불러요. 기묘하고 좀 재밌는 삼각형인데, 일단 요 밑변이죠. 얘를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 삼각형이 서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얘를 밑을 가지고 있는 변이다, 밑을 담당하고 있는 변이다, 그래서 밑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밑변을 기준으로 이 직각축, 그러니까 이제 이 삼각형이 얼만큼의 높이만큼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얼만큼의 삼각형이 높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높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밑변과 그 밑변을 기준으로 얼만큼의 높이가 있었는데, 이 높이만큼의 밑변을 기준으로 이 높이만큼의 얘가 쫙 기울어 있는 이만큼 쫙 이렇게 올린 거죠. 얘를 밑변을 기준으로 쫙 올려요. 그 올렸을 때 얼만큼 얘가 기울어 있는지, 요 기울어 있는지에 대한 이 변을 빗변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직각 삼각형은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빗변, 하나는 밑변, 하나는 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변이 쫙 있고, 이 밑변에 대해서 쫙 얼만큼 기울었는지에 대한 빗변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놈의 쫙 높이,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요게 바로 직각삼각형의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또 이렇게 직각 탁. 자, 그렇다면 요 밑변이죠. 여기 직각삼각형의 밑변이죠. 여기 요 밑변을 기준으로요,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쓱 얼만큼 기울었는지, 요 기울기를 각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각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리스 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쓰냐면 이 번데기를 쓰죠. 예, 우리가 스로 배우잖아요, 영어에서. 그쵸, 번데기 발음이라고. 그래서 이걸 스티타라고 불러요. 얘가 대표적으로 각도를 표현하는 미지수 중에 하나예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 공이 하나가 있는데, 이 공이 뭐 얼만큼 이동하였다 했을 때 요 이동 거리를 우리가 뭐 x축이라면 x라고 표현하고, 뭐 저쪽 뭐 y축으로 갔다고 했을 때는 뭐 y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각도를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기호를 우리가 θ 이렇게 써요. 세타라고 부르죠, 편하게. 이 세타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우리가 파이라고 해요. 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타랑 파이는 물리학에서 각도를 표현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울기를 예를 들어서 30도다, 이런 디그리로 표현하기도 해요. 30도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 각일까요? 한 요 정도 되려나? 요 정도 되면 한 30도 되나요? 30도보다 좀 더 기울은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쫙 해서 정사각형이 있을 때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쫙 이렇게 가는 요 정도 기울기를 우리가 한 45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기울면 어떻게 될까요? 쫙 해가지고 더 기울었나요? 좀 더 기운 것 같나? 그죠? 대략 한 60도 뭐 이런 기울기들이 있어요. 그죠? 직각이 되었을 때는 몇 도라고 해요? 얘를 90도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써요. 싹 해가지고 90도보다 한 45도 더 기울였어요. 그러면 싹 요 정도 각도는 한 대략 한 135도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더 기울일 수도 있잖아요. 저 탁 뒤집어 저 끝까지 딱 기울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쑥 요 각을 우리는 몇 도라고 하냐면 180도라고 하죠. 이거 더 기울여가지고요, 어디까지 기울일 수 있냐면 중심을 기준으로 싹 해가지고 한 바퀴를 누악 해서 탁 제자리까지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우리가 몇 도라고 하죠? 360도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각도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학으로. 그런데 있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이 각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 놈을 우리가 무리수 중에 대표적인 녀석인 파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원주율. 이렇게 원주율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원주율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럼 원주율로 각도를 표현해야 돼요? 요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이 원주율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원주율은 뭐냐면요, 이 원주율은 싹 원이 있어요. 원 같아요? 탁 한 다음에 촉촉 한 다음에 싹 하면 이거 쿠키죠? 대두 쿠키. 농담입니다. 자, 원이에요.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중심을 기준으로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이걸 우리가 원이라고 하잖아요. 자, 중심을 기준으로 동일한 거리, 똑같은
똑같은 거리들이죠. 다 똑같은 거리들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원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떨어져 있는 길이나 요게 떨어져 있는 요 길이나 다 똑같겠죠. 왜? 어차피 그 정의가, 원의 정의 자체가 중심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이거니까 어느 원을 가도, 중심으로부터 어느 원으로 가더라도 그 길이는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걸 우리가 레디우스라고 부르죠. 반지름이라고 불러요. 탁 이렇게. 요 반지름 있잖아요. 요 반지름. 요거랑 똑같은 선상에 있는 요 반지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즉 무슨 말이냐면 원의 중심을 탁 잘랐을 때 그때 나오는 이 선분,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가 지름이라고 부르죠. 원의 중심을 가르는 어느 한 선분, 이걸 우리가 지름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름은 반지름 곱하기 2를 한 값일 거예요. 요 지름 있죠? 요 지름, 얘에다가 여기에다가 얘를 탁 곱하면요, 파이를 얘를 탁 곱하잖아요? 이 지름에다가 뭐라고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의 2배, 그죠? 지름에다가 이 파이를 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원의 둘레가 나와요. 원의 둘레. 이게 파이의 정의예요. 뭐라고요? 다시. 파이는요, 얘는요, 이 파이라고 하는 놈의 말뜻은요, 그러면 3.14, 2592, 뭐 65 해가지고 뭐 쫙 있잖아요. 이 무리수의 의미가 뭐냐면 이 파이라는 존재는 이거예요. 말뜻 자체가, 말뜻이 지름에다가 얘를 곱해주면은 그 놈이 뭐다? 원둘레다. 원둘레를 우리가 좀 유식하게 뭐라 하냐면 원주라고 얘기해요. 원을 주행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원을 싹 주행하였다. 원을, 이 원이잖아요? 원을 샥 해가지고 탁 주행하였다. 원을 주행하였다. 원주. 샥 이렇게. 원주라고 하는, 원주, 있어 보이는 말로 그놈의 비율인 거예요. 비율. 원주 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랑의 비율. 이게 비율이라고 하면 항상 모랑의 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의 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비율은 황금 비 하면 황금 비율 1대 1.6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뭐 비는 뭔가 이거랑 비교했을 때 그놈의 비율,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랑 비교한 거냐?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원 둘레를 지름으로 나눠준 지름 대비 원 둘레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놈이 파이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 뜻이. 파이가 그런, 원래 생겨먹은 놈이 원래부터 그걸 위해서 생겨먹은 놈이에요. 파이는. 그래서 파이에다가 지름을 곱하면 원 둘레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자, 만약에 if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1이에요. 반지름은 우리가 레디우스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통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R이 1이에요. R이 1이에요. 1. R이 1이잖아요. R이 1인 이 원의 원주의 길이가 얼마예요, 여러분? 반지름이 1인 원의 원주의 길이가 얼마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아니, 계산하면 되지.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R 곱하기 2 곱하기 뭐예요? 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2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뭐예요 이거? 2 파이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반지름 1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2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자, 보세요. 요 둘레 길이, 원둘레 얼마나 커요 이거? 원둘레? 2 파이. 요렇게 각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이걸로 이 파이로 얘로 이 원둘레라고 하는 요 놈을 기준으로 모든 각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각도를 표현 어떻게 한다? 쌉 가능하다. 왜 어떻게 원줄로 각도를 표현해요? 뭐야 이게? 표현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뭐예요? 얘가. 여러분, 원 한 바퀴 제자리에서 탁 돌아왔어요. 뭐예요 이게? 360도잖아요. 그죠? 360도. 딱 이렇게. 오, 그렇구나. 오, 이걸 우리가 degree라고 하는데, degree. 얘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radius를 기준으로 파이라는 원주 u를 가지고 그놈으로 각도를 치환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의미에서 얘를 radian이라고 불러요.
radian. 이렇게. 그래서 이 degree를 이 정도, 그죠? 360, 60 정도를 촥 6배 해가지고 나온 그 360 degree를 radius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radian 이렇게 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디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360은 뭐라고 얘는? 이 파이. 그죠? 자, 180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얘는 360 반토막. 어떻게 돼요? 파이 이렇게 하는 거죠. 파이. 자, 90도부터 갑시다. 90도부터. 자, 180의 반토막.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 45도 그놈의 또 반토막.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30도 여러분 암산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네, 6분의 파이예요. 60도 이게 뭐예요? 얘? 3분의 파이예요. 어떻게 그거 금방 그렇게 아는데요? 아, 요 정도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사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360이라고 하는 게 2파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360도가 2파이를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디그리 각도를 써주면은 바로 우리가 레이디안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60도가 들어가니까 66, 36 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30도가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을 나눠주니까 12. 그러니까 12분의 2 하니까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 레이디안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뭐하러 이거를 번거롭게, 아니 왜 대체 그냥 디그리 쓰면 되지. 그냥 우리가 각도 그냥 뭐 60도, 120도, 360도 그냥 쓰면 되지. 왜 이거를 하필 이 레디우스 같은 이런 갑자기 그냥 더러운 걸로 이걸 대체 왜 표현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e파이라고 하는 값이잖아요. 요거는 이 원의 실제 길이를 바로 다이렉트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복잡한 계산이나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쓸 때 가면 새로운 어떤 이 각도만 가지고 쓰는 이 디그리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레디우스를 쓰면 좀 더 손쉽게 비교하거나 뭔가를 바꾸거나 할 때 복잡하지 않게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디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안을 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삼각함수의 미분 얘기하고 있는데 막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아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시작을 한다라는 베이스를 깔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마인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짚고 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걸 알고 있다, 너무 쉬운 거잖아요. 다 알고 있다, 그럼 복습. 여러분들이 내가 옛날에 이런 거 배웠구나라는 거를 리마인딩 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